시청자 여러분, 한글날 광화문 광장에 모인 엄청난 시민의 분노와 함성은 하늘을 찌르고 청와대를 뒤덮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은 무엇일까요? 보수 자유우파의 대표적인 농객이신 배병유 전 경제풍을 대표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뭐 집회 다녀오셨죠? 아, 그러네. 좀 일찍 나갔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평소 때보다 좀 일찍 갔는데, 예. 아, 제 눈에는 개천절 인파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은 생각이. 아, 그랬어요? 예, 이 교통 차단도 잠깐 없고, 이 자리를 앞으로 조금 더. 예, 예. 최종로 내거리도 버스 교통 많이 차단, 완전히 10차선, 11차선, 12차선 그 넓은 거 꽉 찼어요. 아, 그랬어요? 그 나는 그 이제 시청 앞에서 한 3시간 걸려가지고 시민회관 앞에까지 갔는데, 예. 엄청나게 들었어요. 고박사들이 방송 때문에 현장에 못 갔을 거 아닙니까? 예, 오후에 또 방송 녹화가 있어가지고. 그렇지.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텔레비전이나 우리가 신문을 보고 나서 이제 집회 강의 읽어보는데, 그거하고 현장에서 직접 듣는 거하고는 맛이 완전히 다르다 하는 아, 거죠. 그럼요. 전혀 완전히 분위기도 다르죠. 예. 아이, 운동장에도 야구장에 직접 가서 보는 것도 텔레비에서 보는 것도 맞아. 전혀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열기, 어떤 함성, 분노, 이런 것들을 그냥 몸으로 체득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죠. 특히 어제 집회는 울분, 분노 같은 걸 막 스스로 이렇게 표출을 해요. 예. 내가 뭐 동원돼서 온 줄 아십니까? 난 어디서 왔습니다 말이야. 그리고 도대체 국민을 이렇게 무시한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입니까? 그러고 조국이가 도대체 뭡니까? 이걸 묻지도 않아서 나와요. 묻지도 않아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 얘기를 해요. 정부나 뭐 여당 쪽에서는 지난 3.1 집회도 동원 집회다. 뭐 이렇게 폄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3.1 집회도 마찬가지고 어제 그 한글날 집회도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하고 또 조국 집회에 올인하는 어떻게 표현하면 뭐 막무가내시 글쎄.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분노를 참지 못해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저는 우리는 이제 나는 늙은이 돼가지고 핸드폰도 있고 전화 걸고 받고 하는 것밖에 모르는데 전부가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오히려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데 보니까 전부 방송국장이고 신문사 사장이야. 그래서 사장님, 조국 장관 동생 영장 기각된 거 알고 계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핸드폰 들고. 그것 때문에 어제 더 분노했습니다. 물론 난 조금 듣고 들어갔지만은, 야, 그 참 야비하대.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종범은 지금 2명 다 구속이 됐거든. 그렇죠. 주범이 어떻게 해서 영장이 기각이 됩니까? 그리고 본인이 아니 포기했어요. 실질 영장 심사도 포기하고 구속을 각오했잖아요. 그렇죠. 뭐 당연히 구속될 걸로 생각하고. 근데 그게 그 현장에서 핸드폰을 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선생님 알고 계십니까? 뭐 하고. 어제 그게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예. 현장에서. 그래서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다 방송국 국장이에요. 보면 개인이 참여한 사람들이. 유튜브도 많고 개인 방송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즉각 다 전달이 보면서 되죠. 해요. 예, 전달이 되죠. 아이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이제 각자 입에서 조국, 구속, 문재인, 하자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 누가 묻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가는 것도 누가 어디로 갑시다 하는 이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청와대로 이제 몰려가죠. 끝나고 나면. 쭉 가고 깃발 차로 들어가고 하는데 근데 택기 엄선 태극기도 사고 하는데 한참 2시간이 걸려가지고 시민회관 앞에 오니까 이제 바닥에 앉아 있을 때 보니까 황교안 부에 앉아 있는데 전체 인파에 비하면 그건 한 줌도 안 돼. 한 줌도. 그리고 막 계속 들어오니까 계속.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마이크 카 갖다 놓고 이거 하는 데도 많고 한데 주로 종교단체고 시민단체예요. 예. 어쨌든 그렇게 몰려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분노랄까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이 그만큼 크다는 건 반증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이대로 가다는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망하는 거 아니냐. 저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러고 참석자들은 이거는 결코 우리가 질 수 없다 하는 그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대통령이나 조국이란 양반이 국민을 이기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분노 같은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이걸 다 알거든.
조 장관 부부, 자녀, 모친, 동생, 조카, 이혼한 전처가 다 이거 잡범 비슷하게 그 역할을 했다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범죄 집단 비슷하죠. 그러니까 부부, 교수, 지성의 집안이 아니고 삼류, 잡범, 공범 집안 아니냐 이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 참석자들이 다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긴다는 확신.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고집을 해봐도 결국 우리가 이긴다. 민심한테 굴복할 것이다. 아, 그렇지. 우리가 이긴다는 확신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 이제 군인 깃발이 많습니다. 군인 깃발이 많고, 고교연합이라고 예상외로 어마어마한 조직입니다. 종교도 물론 불교보다도 뭐 기독교가 제일 많고 하십니다. 그건 뭐 다 알고 있지만은 군 출신 조직도 있고 고교연합이 막강해요. 전국적인 고교생들이 고교 출신들이 다 연합되어 있는 겁니까? 수백 개 돼. 동창회죠, 수백 개. 말이야. 저도 막 하니까 막 찾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막강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 사람들은 안 믿는 것 같다. 예, 서초동 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초동하고 맛이 완전히 달라요. 서초동은 그건 진짜 관제형 냄새가 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가서 그래서 내가 현장에 가서 보면은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나온 거하고 좀 다르다 하는 맛을 하는데 그 가서 보면 누가 물을 필요도 없어요. 자신의 세계예요. 우리 같은 노인들은 왜 선생님 요즘 텔레비전 안 나와요? 그거 이거 알고 계십니까? 이거 왜 못합니까? 까꿀로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우리는 핸드폰이 그 서툴거든. 난 가지고 그렇죠. 있으면 그걸고 이것밖에 없는데 이 양반은 이거 가지고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막 전부 다 알고 있어. 실시간으로 거의. 그러면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론이 났다. 이거는 국민 저항권 차원에서 결론이 났는데 빨리 저걸 해야 된다. 근데 대통령, 국무총리, 집권당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 이거 오히려 국력 손실이고 정권이 오히려 더 데미지가 더 갑니다. 나중에 자기들이 못 지켜요. 조국 장관 못 지켜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광화문 민심, 광화문 국민과 서초 민심, 서초 국민으로 착 양분이 됐는데 지금 배 대표님의 나 뭐 이렇게 보수 우파 쪽은 이미 그 게임은 끝난 거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이미 게임이 끝난 거고 서초동 민심이라는 것은 조직화되고 기획화된 그런 민심이어갖고 그러니까 행동도 일사불란하잖아요. 그럼요. 뭐 태극기 들라면 쫙 들고 뭐 만습을 하고 물고 뭐 물결 그런 뭐 이런 응원을 하고 뭐 착착착착 하고 꼭 어디 동원된 사람 같잖아요. 그리고 유인물도 관변에서 실어다 주고 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관변에서. 그거 말이 안 되는 거고 말이죠. 그다음에 이미 민심이 이렇게 돌아가지 이렇게 했으면은 대통령이 이걸 좀 저거 해야지. 대통령께서 스스로 이걸 역류를 하고 있으니 이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라가 지금 두 동강이 났는데 국론 분열이 아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잘못한 게 그 대통령이 그 말씀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이렇게 분열이 돼 있는데. 그러면요. 대통령이 통합된 국민 여론 통합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양반인데 서초동 강화문 갈라진 거 국론 분열 아닙니다. 정치인 의견이 달라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정상적인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일 큰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이 이런 사태까지 여기까지 와서도 자기가 사표 쓰지 않고 꼭 고집을 부리는 거는 내 뒤에 믿는 게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겠죠. 대통령이 뒤에 있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책 사유가 더 크게 대통령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끌면 끌수록 이 정권 차원으로 데미지가 손상이 더 커진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그 여론이 분열된 거 이것도 인정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된 게 대의민주주의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했지 못해서 그랬다 해갖고 국회 탓, 정치권 탓으로 돌리는데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의를 지금 반영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조국을 임명하지 말라는데 임명을 했고 빨리 물러나라 퇴진시키라는데 끝까지 지키다 보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글쎄 남타들은 데는 아주 선수예요. 대통령께서 뭐 우리 같은 사람보다야 법도 많이 아시고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국민이 서초동이나 강화문으로 갈라진 걸 대의민주주의로 해석을 하고 정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저도
정치학을 조금은 공부해 봤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통합 리더십이에요. 자기가 야당에 있을 때부터 선거할 때부터 얼마나 통합 리더십을 막 강조를 했습니까? 그렇죠. 정의, 공정을 네, 얘기를 네. 했습니다. 지금 정의가 어디 있고 공정이 어디 있냐 하는 그 말이 보통 사람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그걸 난 그 나중에 신문 보고 했는데 왜 서울대학교 무슨 추진위원회 멤버 있잖아요. 예, 학생들 나와갖고 가짜 난 나중에 가서 인터넷 봤어요. 애정증명서 그거 천장 가져왔는데 금방 동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천장을 준비했다는데 1시간 반에 동이 났다는 겁니다. 문서 이조학과라고 퍼포먼스를 한 거죠. 그게 바로 조국 장관 딸의 가짜 인턴 증명서 그 해프닝을 이번 때 벌린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조국 교수가 정상적이니까 그거 보고도 미안해서도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한 거는 우리 딸은 열심히 해가지고 했다고. 이게 뭐 여복하고 지금 자기 후배들 서울대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그걸 보고 나서 야 조국 장관이라는 양반이 진짜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조로남불이다. 뭐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걸 보고.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조국 동생 뭐 본인도 그렇고 일반적인 법 상식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구속돼야 한다. 그런데 명재권 판사 이분이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조국 동생뿐만 아니라 조씨. 조국의 처 정경심도 황제 소환에다가 가서 뭐 제대로 검찰 소환돼도 조사도 안 받고 검찰 조사를 조롱하고 희롱했잖아요. 가서. 뭐 15시간 저거 중에 뭐 수사받는 거는 2시간 40분이고 11시간을 뭐 조서 읽고 뭐 휴식하고 밥 먹고 했다는 겁니다. 이거 왜 그래? 이 배경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검찰한테 검찰권 행사 절제가 돼야 돼. 인권 존중해야 돼. 그게 배가 아닙니까? 그게 대충 끝내라는 거거든 검찰한테. 그렇지. 너무 적당하니 해서 수사 마무리하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조국 동생의 웅동학원의 교사청 비리 잘 아시죠? 신문 한번 보면은 2명의 1억씩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드러난 것만 그래요. 또 뭐 뒤에 근데 있는 것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브로커한테 희망가 있으면 더 데려오라고 그랬다고 그러대.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돈 일부가 갔다며. 그러니까 어머니도 공범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운동학원 이사장 박정숙 씨인가요? 어머니. 거기도 검찰에서는 사실은 수사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연세도 있고 또 하도 뭐 정부 여당 또 청와대까지 달라들어서 그냥 검찰을 압박하니까 좀 신중을 할 것 같은데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근데 정경심 여사의 교수의 그 재산 관리인이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왜 김씨 있잖아요. 김씨. 그 양반이 유시민 유튜브 했던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참 유시민이라는 사람 이상하대. 이 김씨가 오히려 했어. 이거는 증거인멸로 해석이 됩니다. 그걸 본인이 그랬어. 본인이 하는데 아니라는 식으로 자꾸. 유시민이 아니라고 그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김경록 씨도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그렇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은 내용이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이제 알려지고 언론한테 보도가 되니까. 그렇지. 솔직한 얘기가 김경록 씨한테 회사에서도 너 우리 회사 다 죽일래. 지금 무슨 세부조사가 들어갔대요. 그렇지. 그런데다가 여권 내에서 또 얼마나 공작을 했겠어. 너 죽을래. 와서 알릴래 와가지고 적당하니 좀 말하자면 이 사기꾼한테도 조범동한테 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은 김경률 씨의 상전이에요, 상전. 투자자니까 상전처럼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하이처럼 부려먹었잖아요. PC 좀 빼줘, 교체 하드 디스크 좀 바꿔줘. 자기가 증거인멸이라고 증언을 했어요, 김경률 씨가. 근데 거기만 검찰은 거기를 철저하게 하지만 이쪽은 조사를 아직도 제대로 언제 끝날는지 몰라. 정경심 씨가 신문에 보니까 혐의 사항이 10가지 돼. 10가지인데 지금 제대로 거의 뭐 아직도 초보예요, 초보. 근데 조사를 하더라도 다 무조건 부인해 버리니까 검찰 측에서는 조사의 의미는 별로 없다. 3번 정도 했으니까 이번 주에 조사를 이제 마무리 짓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려고 했는데 이 당연히 구속될 것으로 생각한 동생이 기각되니까
좀 시간을 내주까지로 미룬 것 같아요. 좀 더 제대로 한번 더 좀 다져보자. 신중원이 한다. 그래갖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아이고,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동생이 건강 문제로 건강상도 고려를 해서 지금 이렇게 구속을 안 한 사유에 중요한 요인이 들어가면은 그동안 정경 시민은 계속 몸이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하고 뭐 그랬잖아요. 만약 정경 씨 구속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 민심이? 저 구속을 안 하면은 진짜 민심 난리가 나는 겁니다. 구속이. 그런데 저기뿐만 조국이도 구속해야 돼. 조국이도 막 태극기 집회에 가서 결론은 조국 구속이에요. 조국 구속인데 정경심 구속은 뭐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동생 관련해서 이렇게 한 이거를 캐기 시작하면은 전 가족의 범죄 그게 더 드러나요. 어머니도 나와. 어머니도. 당연하죠. 자, 이 단계에서 조국이가 정상적인 지성인 같으면은 포기하고 고백을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자기를 봐준 대통령도 살리고 집권당에 저것도 부담을 줘주고 하는 건 자기가 희생을 해야지.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미련하다고 봐. 조국이라는 양반이. 이게 못 이겨. 이게 도대체 국민이 다 아는데 일반 국민이. 참 딱하다는 근데 생각이 지금 우려할 만한 것은 여권 일각에서 지금 최근에 계속 흘러나온 것은 정경심 선에서 기소 선에서 수사는 마무리돼야 한다. 조국까지는 수사 불가능. 이게 지금 흘러나와요. 예, 저도 그게, 들었어요. 예, 정경심 선으로 이제 꼬리를 자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 말이 됩니까? 안 되지. 정경심 교수까지는 구속을 뭐 넘어갈는지 모르지만 조국이는 전혀 관계없다. 딱 끊는다는 차단을 딱 방어벽을 지금 그런데 찢는 그게 분위기.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 안목으로는 나는 태극기 집회를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참여한 그 안목으로는 절대 불능합니다. 왜?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이 누가 끌려서 나온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확신과 소신, 신앙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못 말립니다. 아이고, 그래서 내가 자꾸 현장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는 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가면은 전부 동지예요, 동지. 내가 나이가 먹고 했으니까 아는 사람이 많아. 아니, 선생님, 이렇게 하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얘기를 해. 난 뭐 창원에서, 장흥에서 왔다는 여성분이 박근혜 이걸 들고 있으면서 이래요. 묻지도 않았는데, 호남 사람이 전부 저 문재인 정권 지지 아닙니다. 그 말을 자발적으로 했어요. 나한테만 얘기한 거, 사람한테. 전부 문재인 지지 아닙니다. 그 얘기를 다 했다. 문재인 지지, 그때 어느 신문사 한 거 32점 몇 퍼센트 나왔대요. 32.4%. 내일신문이죠. 아, 내일신문. 그게 뭡니까? 자기들은 40 몇 퍼센트라고 하는데 30 몇 퍼센트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낮게 나와. 거리 뭐 조사인가 거기 보면 10 몇 퍼센트. 1200명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지난 대선 때 문재인을 지지한 사람이 544명인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지난 대선 때 얻은 득표율이 41.08%. 예. 그런 걸로 이렇게 해보면 400 몇 명인가 적당하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9.36%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표본이 과다 표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는 청와대나 집권당이 여론에 나타난 이걸 명백하게 긍정해서 받아들이면은 자기들이 살아. 조국 장관 임명이 부당하다고 하는 게 전부 60% 이상으로 나오잖아요. 거기서부터 인정을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뒤집어가지고 사실이 아니고 긍정적이고 본인이 책임질 위법이 없고 이런 식으로 우겨가지고 첫 단추를 잘못 끼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중 밑바닥 여론을 해보면은 이건 뭐 방송으로 적당한 용어는 아닙니다는 충무로 돼지고기집에서 단골집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정권 언제 바뀌어요? 이제 이렇게 농담까지 나와. 그렇죠. 내년 4월 달에 총선이 있는 거 다 알면서 정권 언제 바뀐다요? 농담이지만 그렇게까지 얘기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하면 청와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밖에 좀 들어야 돼. 어제도 그 뭐 세종대왕 옆에 한글날 한글로 포장이 쫙 있고 이쪽에 세월호 이거 해가지고 막 경찰이 지키고 있대. 그래서 속이면 충돌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왜? 경찰이 막 둘러싸가지고 막 그 많은 집에서 입주의 여지가 없어. 그래서 이거 좀 헐 수 없느냐. 저도 굉장히 이쪽에도 경찰이 막 탁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마 그 행사장이 있었을 겁니다. 한글날 행사장. 행걸 다 끝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천막하고 이제 젊은 시민들만 있어. 근데 이걸 좀 치우려고 하는데 안 치워주고 있잖아요. 경찰이. 그다음에 앞에 세월호 여기에는 경찰이 사각형으로 딱 덮었을 때. 그래서 속이면 저게 막 나 현장에 양쪽에 다 부딪혔어요 거기서. 그래 그런 것도
이렇게 군중이 많이 오면 좀 편리를 봐주셔야지. 서초동에는 뭐 화장실까지 갖다 줬다면서요. 이쪽에서 화장실 가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보세요. KT나 뭐 이런 동합 면세점 빌딩에 가자면은 하도 많은 사람이 늘 있으니까 거기서도 대단해요. 볼 수가 없어요. 그 빌딩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저기는 뭐 이동 그대로 여기는 그것도 없잖아요. 이제 나는 양쪽에 다녀보니까 비교가 다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죠. 예. 좀 해도 넘어가. 이건 한계가 지났다. 이 평가가 내 안목으로는 평가가 다 끝났어요.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대통령이 결단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다 알아요. 아까 말씀드린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보다 더 인터넷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다 국민이. 대통령이 무슨 말씀한 것도 기억을 다 해. 우리는 기억을 못 해도. 그걸 다 지적하잖아요. 그리고 종교인들이 전부 바닥에 앉아있어. 종교인들을 한 데 가면 밑바닥에 앉아있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쫙 앉아있거든. 그 현장에 보면 감동을, 이게 신앙이 아니면은, 확신이 아니고는, 울분이 아니고는, 통분이 아니고는 안 된다. 딱 그게 나와. 또 하나는 아까 잠깐 유시민 얘기를 했는데, 유시민은 그 정치도 하신 분이고 장관까지 하신 분이고 사리 판단이 분명한 분인데 왜 이 조국 전국에서 그렇게 조국 지키기에 자기 온몸을 던질까요? 우리 보통 사람으로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해가면서 상상도 아니지. 그 자기 나름대로 무슨 계산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뭐 자기도 대선 후보로 항상 오르고 랭킹이 오르잖아요. 예. 그런데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잖아요. 그게 이제 이해찬 씨가 맡고 있다가 갖다 맡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맡았는데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나는 언론인이요 하고 행세하는 양반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우리가 평생을 신문기자 뭐 하다 말았는데 유시민을 언론으로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기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갖고 기자로 저 최성해 동양대 총장한테 자기도 글쎄. 기자 입장에서 취재를 했다고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여권의 실력자라니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정경심이가 연구실에 있는 기시를 정권 인멸을 하려고 끄집어낸 걸 이거 정권 보존용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유시민이 아닙니까? 그건 도대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김경률 씨 재산관리 인터뷰 60분인가 얼마가 20분인가 딱 하고 나머지는 덮어서 이게 무슨 언론입니까? 언론이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들이 언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언론계 출신 입장에 볼 때는 속으로 말은 만나서 할 시 없으면 당신이 무슨 놈 언론이야? 언론인 맞아? 얘기하고 싶어. 그러나 뭐 유시민 입장에서는 계산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앞에 있는 경쟁자 대권 주자들이 싹 지금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이참에 이 문바들 진북 세력들한테 확실히 눈도장을 찍어놓으면 차기에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조국이가 날아가면 영남 자기한테 유리하다며. 그러니까 이때 아직은 대선까지는 시간이 멀리 남아있기 때문에 요즘 좀 요거 떠먹더라도 이번에 확실히 진북 좌파들한테 하자. 눈도장 찍고 확실히 확인해놓자. 도장 꽉 찍어놓고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내가 온몸을 던져서 지금 막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누가 뭐 그런 얘기하죠. 조국이가 날아가면 자기한테 유리한데 위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너무 유치해요. 언론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에부터 이거 직접적으로 이거 방어하는 게 너무 유치해서 그 서울대학이 나왔잖아요. 아주 뭐 머리 좋은 분입니다. 너무 유치하니까 참 애니 꼽기 참 구역질 난다는 표현이 여기에 맞아요. 왜냐하면 나는 제일 분개한 게 나 언론인으로 취재하려고 했어요. 취재하면서 시나리오 가르쳐 줍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어쨌든 유시민이는 보면은 전에 참 싸가지 없는 진보 인사에서 방송 활동을 통해서 상당히 이미지를 탈색을 했었어요. 식견이 있고 또 아는 것이 많구나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본색이 드러나서 저는 본인 스스로는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 그 말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어용 지식인 노조도 하겠다는 건데 제가 요새 보면 지식인 브로커 역할로 떨어져 버렸고 브로커예요. 보따리 장사고 뭐 지식 보따리 장사고 뭐 하급 뭐 무슨 연극 배우 같고 뭐 그래요. 그래서 참 저 사람이 차기 대권 주자라고 지금 뽑고 있냐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더라도 이게 여론조사에서 빨리 반영이 안 되고 청와대나 집권당이 인정을 안 하니까 이제 자꾸 오래 시간을 끄는 건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 국력은 소모되고 국민 갈등은 조장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손실입니까? 이게 빨리 잘라야 되거든. 단절시키고 종결을 시켜야 되는데 종결시킬 수 있는 힘이 지금 누가 가지고 대통령이 우선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해야 되고 집권당이 지금 집권당은 나중에 패스트트랙이 선거법 가지고는 뭐 4월 15일 날 압승을 하고 장기 집권한다. 이 환상 속에 젖어 있거든. 그것도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죽고 나서 하든 몸으로라도 막아내야지. 그걸 해서 됩니까? 네. 그럼 자꾸 그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환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 조국 카드를 무리하게 끌고 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국 카드 여기서부터 빨리 단절하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또 하나 좀 짚고 갈 것은 뭐 이제 그런 조국 전국도 조국 전국인데 지금 경제도 아주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경제. 그런데 우리 뭐 배 대표님 원래 경제 전공이시니까 지난 8일이죠. 8일 화요일 날 국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우리 경제는 세계 무역 갈등 또 세계 경기 하강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데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한 4주 전에는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고용의 질도 좋아지고 양도 좋아지고 또 고용에 대한 안정만도 잘 갖춰져 가고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전부 거짓말이죠. 마지 못해가지고 글로벌 요인을 따라서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인정한 겁니다. 버텨다가 고 박사 말씀하신 대로 뭐 고용 지표가 좋아지고 한 건 세금 주도 아닙니까? 세금 주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가장 잘못된 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가장 철저하게 실패했는데 그거 실패하지 않았다고 고집하는 바람에 우리 경제가 올바르고 간다고 이렇게 우겼던 건데 이제는 말이죠. 세계 기후가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2% 성장도 불가능해요. OECD하고 ADB에서 2.1%라고 했지만은 외국 투자 전문 회사에서는 전부 1.9, 1.8이에요. 1.8. 우리 정부는 2.4, 2.5지만 그건 전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도 할 수 없이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그것은 글로벌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글로벌 요인도 한 가지 요인은 되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국내 경제 정책이 철저하게 반시장, 반자본이 안 되는 걸 갖다 해놓고 우기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이 말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대통령이 앞으로 경제 어렵다 그러면 뭘 끌고 나냐면 재정 확대론을 또 끌고 나옵니다. 재정 확대 해가지고 세금 가지고 많이 써야 된다는 그 정책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재정 더 악화시키게 돼요. 국가 채무 올라가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 재정 사정이 좋아진 거는 보수 정권이 재정 안정 관리를 쭉 해왔. 그거 지금 헐어서 쓰는 거거든. 앞으로 또 그거 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국제기구에서 한국 같은 나라는 재정 역할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고까지 나와 있어요. IMF도 나오고 얼씨구 하고 그것도 막 뿌릴 겁니다. 또 내년 총선도 있고 해가지고 내년 예산이 513조 5천억입니다. 그렇죠. 초수포 예산이죠. 이제 거기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가는 진로예입니다. 지금 대통령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국가 재정이 흥하든 망하든 내년 4월 15일 총선에 압승을 해야 장기 집권의 기반을 구축해야 되겠다는데 지금 모든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우리 재정 그 부채 상황도 10월달 월간 경제 동향을 보니까 국가 채무가 697조 9천억으로 지난달보다 5조 7천억이 늘었고 지난해 말보다는 46조 1천억이 늘었다. 부채가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난 그 정확하게 숫자는 다 잊어버리는데 늘어나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과거에 보수 정권이 오히려 재정 역할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지 못했다. 그 짐을 우리가 덮어쓰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 그래서 갖다 써야 된다 그러면서 재정 막 적자로 확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 이걸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과거에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가 잘못해놓은 기반을 위축시킨 걸 우리는 되살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지금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내년 선거회 때도 또 그것도 많이 써먹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땐 절대 그 옳은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자기들 귀책 사유를 덮어쓰고 과거 정권에 덮어씌우는 것이 아니냐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거짓말 해봐도 결국은 나중에 들통이 다 나. 못 견뎌요. 자기 임기 내요. 마지막으로 지금 뭐 전국도 조국 사태로 정말 엉클어질 대로 엉클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제도 계속 추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궁지 벼랑 끝에 몰려 있거든요. 그렇지. 진짜 대통령이 이제 선택을 해야 해요. 예. 더 미룰 수가 없는 예. 그런 상황인데, 예. 하여간 문재인 대통령한테 예. 좀 강하게 제가 얘기를 한다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딱 조국 자진 사퇴시키든지 해임을 해야 됩니다. 여기다 뭐 긴 말 붙일 필요가 없어요. 조국이 자격이 없다는 것은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딱 조국 사퇴는 대통령 선에서 결단 빨리 내려야 됩니다. 조국한테 자진 사퇴를 권장하든지 아니면 해임을 하든지 여기에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예. 딱 이제 이거 결론하고 나서 나머지 국제 현안에 대해서는 야당한테 좀 협조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끌고 가야 되고 국민들한테 제가 부덕의 소식을 잘못했습니다. 딱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에 긴 근더덕이 붙이면 안 돼요. 국민이 그걸 원해요. 아,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법무장관 임명 잘못했습니다. 딱 앞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 길게 설명하는 걸 국민이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눠진 민심의 대전. 게임은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벼랑으로 몰린 문재인 대통령은 민심에 빨리 굴복하시고 백기투항하시고 조기에 조국의 퇴진을 결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